현재 프리미어리그 내에는 3선 미드필더가 필요한 팀들이 많습니다. 물론 리버풀도 필요하긴 하지요. 그리고 리그 내 검증이 완료된 선수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프리미엄이 붙는 느낌이 있어요. 현재 이적 시장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매물 중 3대장은 노팅엄 포레스트의 엘리엇 앤더슨, 브라이튼 알비온의 카를로스 발레바,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애덤 워튼이 있습니다. 그중 최근 리버풀과 연결되고 있는 선수가 워튼입니다. 5명의 엘리트 기자팀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X 계정의 게시물에 따르면 리버풀은 워튼 영입을 위해 놀라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현실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팰리스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기사의 사실 여부를 떠나 애덤 워튼에 대한 분석, 그리고 리버풀에 어울릴 만한 선수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글라스너 볼의 핵심. 잉글랜드 태생인 애덤 워튼은 키 182cm, 체중 77kg으로 준수한 피지컬을 가진 미드필더입니다. 주발은 왼발이지만 양발 사용에 모두 능한 선수이기도 하죠. 현재 2부 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블랙번 로저스 유스 생활을 거쳐 프로에 데뷔한 이후 2024년부터 크리스탈 팰리스에 합류해 글라스너 볼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글라스너 감독의 공격 전술 핵심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속도입니다. 여기서 워튼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요. 글라스너 감독의 전술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글라스너는 백스리를 기반으로 하는 포메이션을 선호하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수비 시엔 미드블록에서 수비력을 응집시키고 볼을 탈취하면 곧바로 전방으로의 롱킥, 특히 측면을 활용하는 빠른 역습이 글라스너 볼의 주된 공격 루트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워튼은 미드블록에서의 수비 가담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최대 장점은 볼 탈취 후 전방으로 뿌려주는 롱킥의 퀄리티입니다. 워튼이 글라스너 볼의 핵심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워튼은 활동량이 많은 선수에 속합니다. 올 시즌 그의 히트맵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3선 미드필더로 분류되지만 2선까지 폭넓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워튼은 적극적인 압박 스탠스와 준수한 태클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6번 미드필더들과는 달리 수비에 특화된 선수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전방으로 향하는 정확하고 다양한 질의 롱패스가 그의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워튼의 퀄리티 높은 롱패스는 그의 타고난 공간 기억력에서 시작됩니다. 평균적으로 180도에서 많게는 270도의 방향까지만 체킹이 가능한 일반적인 미드필더들과는 달리 워튼은 360도 시야를 항시 체크하며 패스를 줄 공간과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발은 왼발이지만 양발킥에 모두 능숙하기에 어느 발로도 정확하고 빠른 킥을 전방으로 뿌려줄 수 있는 선수죠. 심지어 양발 모두 딜레이 없이 수준급의 원터치 패스도 가능하기에 자신의 약점으로 평가되는 볼 경합 능력을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강한 전방 압박을 요구하는 글라스너 감독의 전술하에서 워튼은 미드블록에서 탈취한 볼을 조금의 딜레이도 없이 빈 공간으로 뿌려줍니다. 이것은 그의 높은 전술 이해도와 공간 기억력이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하프 스페이스로 넣어주는 스루 패스의 질 또한 상당히 훌륭합니다.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을 고려한 패스의 방향은 물론 강도까지도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하죠. 양발을 사용한 빌드업 능력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 레지스타 유형의 미드필더로 현대 축구에서 조금은 드문 유형의 선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잉글랜드 현지에서는 그를 두고 제2의 마이클 캐릭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사한 면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리버풀에서도 괜찮을까? 많은 빅클럽들이 워튼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당연히 그의 볼 배급 능력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6번보다는 8번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만약 리버풀이 워튼 영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맞다면 접근 자체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지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단순히 6번로를 수행할 수 있는 선수를 원한다면 워튼은 리버풀에 적합한 선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리버풀은 포백 보호가 되는 선수가 필요하고요. 그 이유는 꽤나 명확합니다. 그것은 워튼의 약점과 관련이 있죠. 워튼은 몸을 쓰는 플레이, 즉 경합 상황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올 시즌 워튼은 볼 경합 성공 74회, 성공률 54.5%, 공중볼 경합 성공 15회, 성공률 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 포지션 대비 하위권에 해당되는 기록이고요. 물론 워튼의 기록이 올 시즌 좀처럼 폼이 올라오지 않는 맥칼리스터
아스날보다는 조금은 준수한 편이긴 해요. 하지만 리버풀이 워튼을 마카의 대체자로 접근하지 않는 한 이런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그럼 리버풀에 필요한 포백 보호가 가능한 미드필더들의 스탯을 살펴볼게요. 올 시즌 아스날에 합류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수비 맨디는 볼 경합 성공 79회, 성공률 56%, 공중볼 경합 성공 38회, 성공률 6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평균적으로 상위 10% 정도에 해당되며 워튼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크펠과 아스날의 수준차를 생각했을 때 이런 비교 또한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스날은 올 시즌 리그 우승에 가장 근접한 팀이니까요. 그렇다면 크펠과 비슷한 순위에 위치해 있는 토트넘의 3선을 책임지고 있는 주앙 팔리냐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지어 두 팀은 현 기준 승점이 똑같아요. 팔리냐는 볼 경합 성공 116회, 성공률 62.4%, 공중볼 경합 23회, 성공률 5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상위 8% 정도에 해당되며 워튼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현대 축구,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 경합 능력은 미드필더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능력치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3선 미드필더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할 수 있고요. 리버풀이 확실하게 6번으로 사용할 미드필더를 찾는 거라면 워튼은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리버풀이 6번이 아닌 폼이 떨어진 마카의 대체자를 찾는 것으로 접근한다면 워튼은 어쩌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 시즌 리버풀은 아놀드 이탈 이후 후방에서의 볼 배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지난 시즌 가장 좋았던 공격 패턴 하나가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지만 리그 최고의 볼 배급 능력을 가진 워튼이 리버풀에 합류한다면 전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윙어 영입이 동반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역습에서의 파괴력이 좋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접근 자체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워튼을 데려올 거라면 6번보다는 8번으로서가 적합하다는 거죠. 시장 가치 트랜스퍼마켓 기준 에덤 워튼의 몸값은 6천만 유로, 한화 약 1016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가격에 영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요. 워튼은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와 2029년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아직도 3년 반이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주급은 3만 5천 파운드를 수령하고 있고요. 최근 유럽 이적 시장의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 검증이라는 키워드는 해당 선수의 몸값을 천정부지로 높아지게 만들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워튼의 이적료는 상당히 비싼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못해도 1,200~300억 정도는 불러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사실 제가 워튼 영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이유도 바로 이적료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안 그래도 많은 돈을 지출한 리버풀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를 영입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실패율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워튼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맨유에게도 워튼이 그다지 적합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리버풀과 비슷한 이유로요. 오늘은 최근 맨유는 물론 리버풀과도 연결되고 있는 에덤 워튼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워튼 영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박호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